빨리 핀 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보내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조금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다 제 이야기이고 글솜씨가 조금 부족해 서툴 수도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저는 현재 60살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혼자 커리어를 쌓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의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 한 놈이 있죠. 그 친구와의 우정과 제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 40까지는 구두 닦기로 일했습니다. 정말 놀라우시죠?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놀라거나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거나. 저도 제가 구두 닦기로 살다가 현재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대표가 된 게 믿을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구두 닦기로 살다가 한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는지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라왔습니다. 학창시절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이 방황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 이상으로 많이 방황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 대학을 가지 않은 것이 당연했죠. 이야기는 제가 30대 후반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의 한 빌딩층들 사이 길거리를 떠돌며 구두를 닦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곳들을 돌아다니며 구두를 닦아주고 수선해주던 사람이었죠. 벌이가 안정적이거나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월세와 생활비 정도는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워낙에 노는 것만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20대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펑펑 놀았었습니다. 성공한 후 번듯한 옷을 입고 있는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땐 그랬을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정말 펑펑 놀 그 20대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던 아이였죠.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는데 주변 친구들은 모두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들 놀면서도 본인 할 것들을 다 잘했던 것이죠. 저는 나이 30살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엔 너무 막막했지요. 가게를 구할 돈도 없었고요.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 구두 닦기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외국의 구두 닦기 영상을 보게 되었죠. 따로 자금이 들지도 않는 데다가 따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그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열심히 그리고 잘하게 되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구두를 맡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꽤 좋은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었는데 다들 한결같이 왜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도 좋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정해둔 규칙 속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사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낱 구두 닦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공부를 했죠. 책도 사서 읽었고 구두를 잘 닦을 수 있는 비법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 구두를 수선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죠. 점점 더 나아가서는 신발에 대한 욕심도 생겨 신발을 만드는 과정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무진장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열심히 사는 삶이 전부였을 뿐 더 공부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엔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었던 게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정말 생생하죠. 엄청 급해 보이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회사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똥을 맞았다며 울상이었죠. 새똥이 묻은 것을 알고 바닥에 닦아보려고 했지만 구두가 상했고 그러다가 자전거와도 부딪히게 되어 넘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머리에 피를 흘리고 구두엔 새똥을 묻힌 채로 가면 떨어질 것만 같다며 최대한 빨리 구두를 닦아줄 수 있겠냐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서 최대한 빠르게 구두를 닦아드렸죠. 그런데 구두를 다 닦아드리고 나니 갑자기 지갑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정말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회사 면접이 코앞이라기에 돈은 나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면접 후 나와서 지갑을 찾아보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똥 맞은 것과 지갑 잃어버린 것으로 액땜은 충분히 했으니 떨지 말고 면접 잘 보고 오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수건을 꺼내 그의 머리에 흐르고 있던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 큰 상처는 아니었기에 손수건에 물을 묻혀 닦으니 닦였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불안해 보이는 그의 눈동자를 보고 침착하게 잘하고 오라 했죠. 선해 보이는 그 청년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 던졌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아주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정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지 주머니에도 외투 주머니에도 가방 앞쪽 주머니에도 없던 지갑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있었다고 하면서 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줬던 응원이 참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믿기지 않겠지만 며칠 전 부모님 두 분을 사고로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은 그였습니다. 부모님 지원을 받으며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을 관두고 급히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고 했죠. 당장 취업부터 하려고 서울에 올라온 것이라 머물 곳도 없어 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너무 좁고 부족하지만 여관보다 낫다며 와서 지내도 된다고 했죠.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더니 취업하고 첫 월급 받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했죠. 구두를 닦아주며 만나게 된 인연치고는 꽤 깊게 발전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 청년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청년은
제가 구두를 닦아줬던 날 보았던 면접에 최종 합격되어 회사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찍 회사에 나갔고 저는 그보다도 더 일찍 구두를 닦으러 나갔죠. 그리고 퇴근할 때쯤 만나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집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이 성인 남성 2명이 살기엔 넓진 않았지만 또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외로운 서울살이에 마음 나눌 친구가 생겨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주어진 것들에 행복해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친구와 함께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할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네요. 친구는 자꾸만 월세를 같이 내자고 했지만 저는 친구에게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 짬 좀 차고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이야기했죠. 신기했지만 구두 손님과 구두 닦기로 만난 인연치고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 30대 내내 좋은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친구의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죠. 친구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사님의 눈에 들어 예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퇴직하시며 새로운 회사를 차리셨는데 그때 제 친구가 한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큰 회사를 때려치고 나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본인을 이끌어주고 믿어줬던 이사님에 대한 의리가 더 컸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확고하게 말하는 그 눈빛을 보며 제가 친구에게 넌 뭘 해도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는 정말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죠. 이사님으로부터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된 제 친구는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 작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고 실제로 친구가 대표가 된 후 더 성장하게 되어 회사의 규모도 꽤 커졌습니다. 친구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청년들 사이에서 감동 스토리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배가 아프거나 마냥 부럽기보단 제 친구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저는 여전히 구두 닦기, 구두를 수선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겹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구두를 닦아주면 깨끗해진 구두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세상에 작은 도움을 주고 살아간다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가 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젠 자기가 도와줄 테니 저도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면접날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기도 없었을 거라고요. 새똥을 맞아 심란해하던 본인에게 힘을 줬던 것도 저였고 여관에 머물며 하루하루 불안하던 본인에게 집을 내줬던 것도 저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늦었지만 자기가 그 은혜를 갚고 싶으니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우정이었죠.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꽤 진지하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40대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만한 나이에 나는 무엇에 도전해도 될까? 도전한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고민을 했죠. 심각하게 고민을 거듭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고 마음은 더 심란해져 갔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심란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확고했기 때문에 심란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그것에 도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강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주어진 기회를 날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오래 꿈꿔왔던 꿈에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파리로 떠났습니다. 정말 나이 42세에 충동적이고 무모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 지금까지 벌어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지만 탈탈 털어 파리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의 생활비와 패션을 공부하는 데 들어갈 돈들은 무한으로 제 친구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기에 거절했지만 친구의 감사 인사와 부탁을 듣고 나니까 이번에 신세 조금 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보답하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로 가서 신발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일단 물도 음식도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토종 한국인인 제가 파리와 잘 맞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네요. 일단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학교에 입학해야 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빨리 적응해야만 했고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개월간의 언어 공부 끝에 파리의 한 패션 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급속도로 언어가 늘었고 저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때의 4개월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속으로 서러움이 밀려들어올 만큼 괴롭습니다. 하지만 패션 학원을 다니게 된 이후부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구두를 닦아오며 혼자 공부했던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하나의 과제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패션쇼에 어울릴 만한 신발을 독창적으로 디자인하라는 과제였습니다. 쇼에도 어울려야 하고 독창적이기까지 해야 한다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닦아줬던 제 친구의 새똥 묻은 신발이 떠올랐죠. 지금까지 신발에 뭐가 묻어있는 듯한 디자인은 흔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똥이 묻은 디자인으로 신발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곳들에서 저에게 먼저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학원의 선생님들도 다 저를 주목하셨습니다. 늦은 나이 40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 황홀하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학원 수업을 다 수료하게 되었고 학원 공부를 다 배울 무렵 저는 제 개인 브랜드를 가지게 됐죠. 많은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며 제 디자인의 특성을 찾게 됐고 드디어 제 개인 브랜드를 런칭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고비도 많았습니다. 패션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와 불어에 완전히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친구와 한 번 더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언어도 안 되고 패션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패션 학교를 다니며 밤을 새는 게 일쑤였습니다. 잠을 줄여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계속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눈을 떴는데 낯선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파리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경찰이 저를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그 병원에서 저희 보호자인 친구를 찾아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제게 달려온 것이었죠.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크고 작았던 고비와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친구 덕분에 큰 힘을 얻었고 그렇게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보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하하던 사람들도 많았죠. 크게 싸움이 났었을 때도 제 친구는 한 걸음에 파리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가치관 그리고 조국에 대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났을 때 제 친구가 변호사까지 데리고 파리에 와주었었죠. 이런 크고 작은 풍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들고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정확히 5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한국에 돌아올 때 친구에게 선물해줄 신발을 직접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새똥 신발을 만들어 갔죠. 친구와 저를 이어준 새똥 신발 이야기를 하며 아직도 웃습니다. 친구가 유학생활 초반 보태준 돈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신발 한 켤레지만 앞으로 이 신발을 시작으로 많이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늦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더라면 이런 성공도 없었겠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구두를 닦았던 과거의 저, 새똥 묻은 구두도 열심히 닦았던 과거의 저, 돈보다는 한 사람이 그저 면접을 잘 치르길 바랐던 마음의 저, 이런 과거의 제 모습들이 합쳐져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득 어떤 한 학생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파리에 간 것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지만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저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나 확신을 가지고 파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다는 생각과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또 친구가 도와준다는 말로부터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저를 믿고 도와준 제 친구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언가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고 상황은 나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60이라는 나이가 그리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몸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